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어제, 오늘 이틀간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올 3분기 GDP는 연율 기준 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021년 4분기에 7% 성장, 그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월가 예상치 4.7%도 웃돌았습니다. GDP 성장률은 강했지만 증시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경제 지표는 고금리에도 경제가 견조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지속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서입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 때문에 하락을 했던 미국 증시가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했음에도 오늘 반동하지 못하고 더 추락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다는 점이에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0.082% 떨어진 5.039%,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109% 급락을 하면서 4.8%대로 떨어졌습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0.104%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의 하루 낙폭은 지난 10일 이후 가장 큰 것입니다. 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952%로 올라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부근까지 오르니까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가 꺾일 수밖에 없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결국에는 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어제 오늘 이틀간 4.2%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7%나 이틀 동안에 둘 다 4%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지수들이 꼭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당시 3.748%였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제 4.952%까지 1.2% 올랐습니다. 어제 국채 수익률 4.952%는 지난 19일 4.990%에 이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국채 수익률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시작하니까 동시에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을 찍고 계속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76%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1.18% 하락해서 4,200 훨씬 밑으로 4,137, 나스닥은 1.76% 하락했습니다. 12,59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4% 떨어져서 3,188. S&P 500 지수 1.18% 하락한 4,137. 지난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조정장이 있고 침체장, 하락장이 있는데 조정장은 증시가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졌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조정장이라고 부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20%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락장, 약세장, 침체장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 기업 역사상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던 엔비디아가 요즘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총 1조 달러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3.48%나 하락을 했습니다. 403.26달러에 마감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밑으로 9,960억 5,2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부진,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함께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소비량은 전 세계의 약 33%. 그러니 전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3분의 1이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소비를 합니다. 또 석유, 기름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저사양 인공지능 칩 규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중국 사업 축소 리스크가 부각이 되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많은 다수 업체들이 우려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메타 3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온라인 광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혀서 오늘 주가가 3.7%나 하락을 했습니다. 또 장 마감 후 3일 전에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 매출액과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액이 기대에 미달하면서 이틀째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사업부가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800억 달러, 약 235조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이 단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삼성전자가 현재 시총이 400조입니다. 그러니 삼성전자의 반 이상 되는 시가총액이 날아간 거예요. 이틀 만에 12%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9.51%나 폭락을 한 데 이어서 오늘도 2.65%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3.14% 하락하고 엔비디아도 3.48% 하락하고 전기차주들 중에서는 중국 전기차주들 이 3인방들만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또 엊그제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투자자들을 만족시켜서 25일엔 주가가 3.1% 나홀로 올랐습니다. 어제는. 오늘은 3.7%나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실적 발표 전보다 더 떨어진 것입니다. 빅7 중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초기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장 마감 후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이틀 만에 6% 이상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아마존이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어요. 치솟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도 비용 절감 노력 덕분에 사업이 어느 정도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창출원인 아마존 웹서비스 AWS,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과 4분기 실적 전망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아마존은 3분기 매출이 1,4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작년 3분기 29억 달러에서 올해 3분기는 99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순이익이.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영업이익 1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6천억. 그러면 며칠 전에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이익이 우리 돈으로 약 29조. 그거에 한 반 정도 되죠? 다들 15조, 30조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광고비 삭감, 감원 등 비용 절감 노력, 또 전자상거래 호조가 실적 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가을 이후 2만 7천 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영업비용 및 마케팅 비용, 일반 관리비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순이익 증가에는 전기자동차 업체 리비안 이 주식평가 이익 12억 달러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투자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요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3,860억 달러, 약 522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날아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522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입니다. 삼성전자, 거기다가 SK하이닉스까지 합한 그 정도의 시가총액이 날아간 것입니다. 구글 소유주 알파벳과 테슬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열풍에 따라서 올해 증시에서 크게 주목을 받으며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름까지 별명까지 얻었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3분기 실적 발표 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어제와 오늘 이틀간 크게 떨어졌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다음 달 초에 실적 발표 예정인데도 주가가 약세입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1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4%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번 11월 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99.4%, 거의 다죠. 나머지 한 번 남았습니다. 12월까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75%였는데 지금 79.6%까지 점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